엠블진 카페에 DPF 클리너 쓸까요? 네. 에 대한 글들도 있고 효과가 있어. 난 어떤 제품 효과를 봤다. 근데 어떤 분들은 효과 없어, 쓸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DPF 클리너 사용할까요? 말까요? 나 같으면은 안 씁니다. 여러분들 구독 누르셨죠? 일단은 DPF 클리너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디젤은 자연 착화예요. 압축을 한 상태에서 스파크가 없이 챔버에서 디젤이 빵 터지면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자연 착하다 보니까 이상 연소들이 생깁니다. 엔진 특성상 온도가 정확하게 안 올라간 상태에서 폭파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 RPM에서 연료를 팍 뿜어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연료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상적인 온도에서 압력에서 폭파해야 되는데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덜 폭발하는 거야. 그러면 덜 타잖아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이상 연소로 인해서 그 안에 덜 탄 탄화수소 체인이 나옵니다. 이게 숯이에요, 숯. 까맣게 생기는 숯이야. 숯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나무 타고 나면 숯. 그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한국말로 숯이고 이건 영어로 숯입니다. SOOT. 검댕이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일단 아무튼 이건 검댕입니다. 이 탄화수소 체인의 잔존물이에요. 생기는 것이 배기가스를 통해서 빠져나가요. 물론 이제 챔버 내에도 쌓이기도 하지만 이게 PM, 파티큘러 매러라고 그 형태로 돼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확 밖으로 나가면 이 분진인데 이게 환경 오염이 되잖아요. 후처리 장치를 디젤 차는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터에 걸러져. PM을 걸러낸 나머지 가스들이 나가죠. PM이 검댕이가 나가서 들러붙겠죠. 여기 쌓인단 말이야. 숯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상적으로 막 태우면 물과 CO2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연소가 되면 찌꺼기가 안 남아요. 참 좋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숯이 많이 쌓이면 태워 없애는 거야. DPF 재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태워 없앱니다. 태워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체적으로 배기가스 온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해서 DPF 거기서 화염을 일으켜서 태우는 방법. 보통 800에서 900도에서 타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고속도로 막 다니라 그러잖아. 그렇게 돼서 계속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DPF에 코팅되어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팔라듐이나 플래티늄 같은 고급 금속이 있습니다. 그게 촉매 역할을 해. 촉매라 하면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같이 붙어서 연소되는 온도를 떨어뜨려요. 800도, 900도가 아닌 700도, 600도에서도 태우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또 방법이 뭐냐면 아예 여기서 챔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료를 또 주입을 해갖고 여기서 태워버려. 그런데 문제는 엔진에서 숯 자체만 나가면 너무 좋겠는데 엔진 오일이 스며들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금속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 성분들이 같이 섞여갖고 찌꺼기로 나갑니다. 염이라는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요게 제로 남습니다. 애쉬라고 얘기하는데 숯은 다 없어지겠지만 금속 물질은 여기 남아있잖아. 그럼 얘네가 DPF 팔라듐이나 플래티늄 이런 금속에 갖다 붙어갖고 애쉬가 딱 달라붙으면 이게 디파짓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계속 소모되는 디젤을 차는 별로 안 좋아해요. DPF 클리너의 역할은 뭡니까? DPF 클리너에 세륨 옥사이드, 아이온 옥사이드 이런 물질들이 나노 물질로 들어가 있어요. 팔라듐이나 플래티늄에서 촉매 역할을 해서 거기서 탄다는 것처럼 얘네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추가적으로 활성화하게 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얘네가 금속인데 타서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죠. 남겠죠. 마지막에는 애쉬로 남는 거예요. 엔진 오일에서 금속 동물이 같이 돌았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같이 또 합쳐져서 애쉬를 또 추가적으로 만드는 거지. 결국은 애쉬가 계속 쌓이게 돼요. 이걸 주구장창 쓴다 그러면 애쉬를 그냥 계속 만들어서 DPF를 망가뜨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나 같으면 안 쓴다는 이유는 그겁니다. DPF 클리너 어떤 때 쓰면 도움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재생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써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죠. DPF 경고등 많이 뜨는 사람도 있어요. 고속도로를 주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연 재생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좀 힘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좀 적던지 그럴 때 사용하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시 방편으로. 근데 결국은 애쉬가 쌓인다는 거는 인지를 해야 되고 이게 또 수명이 있어요. DPF가 무조건 뭐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이 사용하지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구독 누르셨죠? 안 누르셨다고? 구독 눌러주세요. GPF가 의무가 될 거잖아요. GPF 차량에 DPF 넣어도 되나요? 일단 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숯의 형태가 달라요. 발생하는 물질이 다릅니다. 가솔린에서 숯은 그 전까지는 없다가 가스 다이렉트 인젝션이 되면서부터 숯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상연소가 생길 때 그 안에 물방울처럼 기름방울이 묻혀 있는데 스파크 딱 튄다 그랬잖아요. 이때 스파크를 튀는 역할이 뭐냐면 칼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칼슘 아까 보면 애쉬, 지금 말하자면 메탈이야.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물질들은 탄화수소 체인에 그걸로 탄 껌댕이가 아니라 애쉬랑 결합한 회색 빛깔의 숯이 생겨요. 이게 흡기밸브나 뭐 배기 아니면 옆에 붙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또한 배기가스로 빠져나가서 GPF에 쌓이는 거지. DPF 클리너는 세륨 옥사이드나 페로센이나 얘네가 촉매 반응으로 태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이 자체가 애쉬잖아. 애쉬에다가 애쉬를 또 집어넣는 거지. GPF 달린 차량은 불안전 연소가 안 되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예방 차원에 더 좋아요. GPF 장착 차량이 늘어나면서 엔진 오일 어떤 거 써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셉스들이 낮은 엔진 오일을 써야 돼요. ACEA에 후처리 장치가 달린 차량용 엔진 오일이 있어요. C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C 카테고리는 원래 미드 셉스랑 로 셉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통칭해갖고 그냥 로 셉스라고 얘기합니다. ACEA에서도 AB 카테고리가 있어요. 후처리 장치가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첨가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면 안 되죠. 그럼 API 규격으로는 어떻게 구분? API 규격에는 셉스 규정이 있어요. 설퍼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만 돼 있어요. 설퍼가 나중에 금속과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가 되면서 설페이트가 되면서 황산 회분이 되거든요. 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ACEA C 카테고리만 만족하는 거에 유럽 규격에 OEM 규격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ACEA만 받는 거랑 API 받는 걸 두 개를 딱 보면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 규격에 만족하는 거 그렇게 쓰시면 돼요. 대신에 주의할 거는 하이 퍼포먼스, 즉 레이싱용이나 고출력을 해서 특수 오일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첨가제 완전 많이 넣거든요. 쓰면은 GPF 망가지게 만들죠. 그런 애들은 잘 보고 써야 돼요. 윤활유에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엠블진에서. Come on!